예, 이번 시간에 우리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과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관련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5년간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5년간 보관하는 부분은 21년도 귀속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가 22년 3월 31일 날 법인세가 신고되죠. 그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17년 3월 31일이고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27년 5월 31일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7년 6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되는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정규 증명서류라고 하는데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가 정규 증명서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이 네 가지를 모두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부분,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장을 쭉 읽으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요소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사업자,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분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중고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중고자동차를 일정 기간 타고 난 뒤에 중고자동차를 매매를 할 때 자동차를 살 때는 분명히 부가세를 주고 샀습니다.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매할 때 부가세를 고민하거나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번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중고자동차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거나 하는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규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와의 거래일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가 공급의 개념입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공급했을 때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된다. 공급받았을 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뭐냐라는 부분이죠. 공급은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의 개념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인도, 양도, 사용, 소비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인도나 양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사용, 소비가 뭐냐? 사용, 소비는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지만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넘어갔죠. 그런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데 그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소유권 이전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나 현금이나 수표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교환, 상계, 대물 변제 등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걸 의미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업자와의 거래해야 되고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대가가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미수취하면 가산세가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사업자와의 거래이냐, 두 번째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 이전됐느냐,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거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냐,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증빙,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고요. 그걸 못 받았을 때 가산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조건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수취했을 때 가산세 적용된다. 요건 모두 충족했는데 정규 증빙을 미수취했다면 미수취 가산세 2% 됩니다. 근데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됐다. 모두 충족을 못했다. 한 개가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이런 걸 안 받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 88페이지 등록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에 재무회계의 기초정보관리에 세 번째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드,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일련 번호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순서대로 부여가 되고요. 특정 코드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명은 관련되는 영수증을 보고 거래처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 증빙을 받았다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다른 일반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처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거래처명을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엔터를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 있으시면 주민등록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둘 중에 하나 등록하시면 되겠고, 대표자 성명 등록합니다. 자, 입금 계좌 번호가 있는데 입금 계좌 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시고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주소 관련되는 부분 주소 확인 가능하다면 주소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사례에 보시면 백두식당 별별 공인중개사 중개사 있습니다. 백두식당 등록했고요. 별별 중개사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명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 최중개, 그 다음에 은행정보 있으니까 은행정보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관련되는 부분, 홍길동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고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등록했고 대표자 이름, 입금 계좌 번호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사례에서는 사례 연습에서 입금 계좌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보통은 입금 계좌 번호는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보를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 사용되는 과정을 설명드릴 때 입금 계좌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 반드시 등록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등록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대한 부분 마치겠습니다.